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반려미생물. 반려동물 이야기는 내가 들어봤는데 반려미생물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반려미생물. 자, 오늘 반려미생물 이야기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저때 어떤 분이 이제 반려식물을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식물이 이제 작으면서 모양이 얼룩덜룩하면서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니까 뭐 거기 아파트 거실에 한그떡 이렇게 키우는 걸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 식물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러면서 이분이 한 달에 돈을 뭐 한 몇백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제 그 식물을 키워가지고 그걸 또 분양을 합니다. 판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백만 원을 정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반려식물 취미 활동으로 키워가지고 원래 또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걸 옆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묘종을 이렇게 이제 뭐 분양하듯이 자르면 또 옆에서 또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알바를 하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식물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호회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반려미생물도 돈벌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가정주부들이 이제 집에서 뭐 좀 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집에 바깥 양반이 이제 이거 잘 벌어와가지고 뭐 이제 돈 쓰면서 쉬면 참 좋은데 바깥 양반도 벌이가 좀 시원찮은데 집에서 쉬려고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일거리 같은 걸 찾으면 일거리가 없어요. 요즘 뭐 자영업 뭐 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 뭐 뻔히 다 나오잖아요. 뭐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일거리를 지금 이제 1년판에 새로운 일거리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죠. 자, 근데 바쁜 사람은 또 바쁘거든요. 이상하게 바쁜 사람은 바쁘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히 쉬면 뭐 제가 이제 전혀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마음이 안 편하다고 그러면 반려미생물을 한번 키워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반려미생물 키우는 거 어떻게 키워?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 뭐 키우든 말든 하거든요. 우리가 농사하려고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좀 싸요. 요거는 싸고 요거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싼 거 한 개를 사든 뭐 비싼 거 한 개를 사든 아니면 싼 거 하나 비싼 거 하나 사든 뭐 아니면 싼 거 두 개 사든 뭐 비싼 거 두 개 사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사게 되면 그때부터 책을 줘요. 근데 그게 이제 황세란 유인균이라고 이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어, 보여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제가 다음번에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세란 유인균이라고 이제 책이 있고 유인균 발효 식초라고 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보문고나 이런데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발효 종자균을 이제 두 개 이상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균을 그 책을 공짜로 줍니다. 한 권만 공짜로 줍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구입하면 책 두 권을 공짜로 당연히 주죠. 근데 왜 이제 그렇게 해? 이러는데 제가 조금 뭐 쪽을 싫었습니다만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개가 이제 6만 원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뭐 그렇게 마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택배 하는데 보통 한 3, 4천 원 하잖아요. 택배비가. 그리고 포장 박스도 있어야 되죠. 뭐 하고 하면 이제 조금 경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개를 택배를 보내는 거나 두 개를 택배를 보내는 거나 아니면 다섯 개를 택배를 보내는 거나 택배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걸 다섯 개를 보냈다 그러면 4천 원만 그걸 잡아도 4, 5, 20 택배 비용이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책을 끼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개 구매해도 돼요. 한 개 구매되는데 한 개 5번을 구매하게 되면 택배 비용하고 포장 비용이 저희들이 5만 원이 이제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이제 구매를 했을 때는 이제 요걸 조금 이제 다른 걸로 드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지금 많이 팔려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애완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돈벌이까지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을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 하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주 친한 이웃,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 중에서 이제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애들 반찬 같은 거 좀 잘 못 챙겨주는 사람들, 그리고 애들 뭐 먹는 거 이런 거 잘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가정들을 일단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가가지고 너그 남편하고 니하고 맨날 직장 나오고 그러니까 너 애들한테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가 반찬 만들어줄게, 이러면 당연히 안 하죠. 기분 나빠서.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애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일을 가지고 많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 생일, 이제 걔가 몇 년도 며칠 딱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면 모르면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물으면 우리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생일을 딱 파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제 체질에 불이 많은 사람들은 수기운을 가진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 체질에 수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기운을 가진 음식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 자녀분들의 체질을 이건 공부를 사실 조금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질을 딱 파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 집에 한번 공연이나 놀러 가가지고 반찬 같은 걸 한번 보는 거예요. 냉장고나 이런 거 어떤 거 애들 좋아하니, 어떤 거 잘 먹니, 이래 물어보면 모든 음식에는 모카토금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들이 이건 더운 음식이야, 이건 차운 음식이야. 한 예로 여러분은 생강 어떻습니까? 따뜻한 음식이잖아요. 생강. 그 다음에 육개. 여러분들이 가면 이제 육개 계피가 육개거든요. 그거 따뜻한 음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음식들은 따뜻한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차가운 기운이 있거나 뭐 선선한 기운이 있거나 이렇게 기운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너 어떻게 아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요즘은 이제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싹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한테 이제 이 음식의 기운을 딱 물어보면요, 지가 알아서 대답 다 해줍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는지. 그리고 요즘 이제 중국에서 뭐 만들었다는 인공지능, 그거는 동양 거는 말 더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거기서 싹 다 분류를 다 해가지고 이제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이제 여러분 이제 친구나 가까운 사람 집에 가가지고 애들 먹는 거 보면 체질에 안 맞는 걸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는 틀림없이 몸이 빌빌거리고 뭐 잔병 치레도 잘하고 입맛도 짧고 틀림없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우연하게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애들은 보면 식성도 좋고 이제 얼굴도 훤하고 몸도 건강하고 분명히 애가 이렇게 그걸 해요. 막 아주 활력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만은 이제 체질이 안 맞고 어쩌고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틈새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가 만약에 화가 많은 애다, 그러면 수기운을 가진 반찬을 딱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발효 종자균으로 애완 미생물 이걸 가지고 발효 반찬, 발효 음식을 만들면 애완 미생물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애한테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딱 줘보면 이거 한번 먹어봐봐 이러면서 이제 뭐 던져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은 애들이 틀림없이 땡깁니다. 그걸 잘 먹어요. 근데
이상하다. 네가 저번에 줬던 내가 만들어주는 반찬들, 그거는 체질에 안 맞는 반찬들은 엄마가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체질에 맞는 음식은 몸이 땡기거든요. 그러면 네가 만드는 그거는 좀 잘 먹더라. 그거 다음에 한 번 더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공짜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맨입을 안 되죠. 그때는 재료값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바깥 양반 이제 체질을 알아가지고 바깥 양반한테 맞는 이제 반찬을 한두 개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몇 달 하다 보면 그 집 반찬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애완식물 키워가지고 분양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하려면 뭐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고, 뭐 저기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해야죠. 물론 하면 좋죠. 근데 꼴랑 아는 사람, 또 친척들 반찬 만들어주고 심부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세금 계산서 끊고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하지 마라 그건 아니고, 좀 에이 할 때는 하지 말고, 조금 이제 이게 뭐 그래가지고 한 집, 두 집, 세 집 해가지고 이제 뭐 10집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뭐 조만한 가게라도 하나 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당연히 그때는 해야 되죠. 근데 뭐 아는 사람들 반찬 그거 한 서너 개 만들어 주는데 막 사업자 내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가게세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발효 반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아까 공략하는 방법은 딱 걔 입에 맞도록 오직 너만을 위한 발효 반찬, 너한테 좋은 발효 반찬,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반찬은 좋더라, 안 먹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 줘봤자. 그의 입에 딱 맞도록, 그의 몸에 딱 맞도록, 그의 체질에 딱 맞도록 발효 반찬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은근히 그저 태권도 비용도 됩니다. 제 아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에 돈벌이 얼마나 되냐니까 큰애 학원비, 이제 큰애가 딸이에요. 딸 학원비하고, 그다음에 작은애,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 애들 태권도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게 태권도 비용은 된대요. 이것저것 따지면 한 달에 한 4, 5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대충 봐도. 근데 지금은 4, 50만 원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예, 늘어나가지고 뒤에는 한 돈 100만 원 벌지 뭐 누가 압니까? 근데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 반찬 만들면서 시장 봐가지고 조금 발효 이것만 넣으면 이제 애완 미생물이 돼버립니다. 이것만 넣으면. 물론 이제 맛을 내려고 그러면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조금 발효해가지고 책으로 맛 좋을 때 그때 딱 갖다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활성화되고 발효하고 뭐 맛이 들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조금 했다가 그다음에 이거 맛 들었다 할 때 딱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늘 일주일분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 다음 주에 또 주문하죠. 그 다음 주에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그래가지고 싱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면, 뭐 배달도 여러분들이 하니까 요즘 뭐 저기 오토바이 택배 비용 비싸다 어쩌다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살살 가서 배달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굴도 보고, 그리고 또 뭐 가서 일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집안 청소야 어느 정도 한다 해도 사실 냉장고 정리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반찬 조금 의뢰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청소도 해주고, 살짝 이제 해주고, 또 새 반찬 거기다 딱 담아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오면 이제 가정부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도와주는 거죠. 인간적으로 둘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막 애들하고 먹고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뭐 내 친구니까 내 친척이니까 내가 조금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살짝 부엌 같은 것도 좀 청소 좀 해놓고, 그리고 반찬도 깔끔하게 해놓고 이러면, 아니 여러분 오는 게 얼마나 좋죠. 예, 당연히 좋죠.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줄 거 12만 원 준다는 겁니다. 차비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늘어가지고 한 10집 되면
뭐 이게 한 집에 한 12만 원만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10집 되면 이게 한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 뒤에 감당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조그만한 반찬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것도 목 좋은데 절대 열지 마십시오. 뒷골목에 2층, 3층 뭐 옥상에도 상관없습니다. 단 걸린 생활 시설이 돼야 됩니다. 걸린 생활 시설이 안 되면 적습 판매 제조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거 되는 건물에 단 위치는 절대 좋을 필요 없다. 왜? 위치 좋으면 가게세 비싸잖아요. 예, 근데 위치 안 좋아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물어 아리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게세 작고 투자 작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이 있고 하면 안 망합니다. 근데 가게세 비싸고 투자 많고 인건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손님들 별로 없고 당연히 망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 살살 하는데 뭡니까? 애완 미생물. 반찬 만들어주는 게 애완 미생물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